전대물 신전사들을 알아보자. 1부 먼저 노세용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여섯 번째 신전사인 공룡전대 주레인저의 드래곤 레인저인 브라이와 우성전대 다이레인저의 키바 레인저인 후신성 코우에 이어서 2년 만에 세 번째로 나온 여섯 번째 신전사이다. 6억 년 전부터 다른 공간에 잠들었던 고대인 전사 바카스 운도 황제를 우주로 몰아낸 전설의 영웅. 외형은 소년이지만 6억 년을 살아왔으며 어른스러운 성격이지만 소년 같은 면도 남아있다. 외형이 소년이라 그런지 변신 전의 전투력은 좀 은근히 떨어지는 편이다. 그래도 2년 전 작품의 코우에 비하면 훨씬 강한 편. 똑같이 미성년자들인 터보레인저, 메가레인저나 바로 다음작의 블루레이서는 그래도 10대 후반이라 그런지 변신 전의 전투력도 강하지만 리킬은 끼껏해야 10대 중반도 한데 나인 걸 생각해보면 기술 문제 이전에 기초 완력, 강력이 대폭 떨어지니 당연하긴 하다. 그래도 아예 비전투원이라 바로 병사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없는 미키오와 도린에 비해서는 완력이 되기 때문에 바로 병사들과의 전투는 문제없이 가능하다. 격주전대 카레인저의 등장인물 12화에서 첫 등장한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로 인간체가 존재하지 않은 신전사다. 플레임은 시그널맨 폴리스 코반으로 보통은 그냥 시그널맨으로 불린다. 자신을 본관이라 칭하며 융통성이 없고 항상 딱딱하고 절도 있는 말투를 사용한다. 2023년 현재 전대 시리즈 전사 중 유일하게 어떠한 형태로도 추가로 변하지 않는다. 인간체로 변하지 않는 전사는 시그널맨 이외에도 존재하지만 인간체로 변하지 않으면서 전투 형태나 자체 거대화도 하지 않는 전사는 시그널맨 유일. 주부장은 시그나이저라고 하는 총 및 진압봉으로 변하는 경찰 수첩. 시그나이저는 녹음 기능도 있는데 그걸 몰랐던 진나이 큐스케는 시그널맨 몰래 뒷담화한 소리가 시그나이저에 녹음된 탓에 자신을 뒷담화한 죄로 다짜고짜 카레인저를 체포하려고 했다. 이외에도 항시 오르라기를 소지하고 있다.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는 폴리스피더라는 이름이 있다. 자신의 메카닉인 사이렌더를 부를 때 사이렌 휘슬이라고 불리는 전용의 호루라기를 불어서 호출한다. 또한 적이 거대화되며 사이렌더를 부르기 전에 또 본관의 허락 없이 거대화하다니 라면서 화를 낸다. 디자인 모티브는 신호등, 일본의 교통, 기동, 경찰. 보조크의 컨셉이 폭주족이기 때문에 추가 전사는 교통, 경찰 컨셉으로 하기로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 신전사답게 전투력이 매우 강력하며 특히 내구력이 굉장히 강한데 원퍼들이 관성총을 쏘는데도 그걸 몸빵으로 버티면서 돌진했다. 관성총을 몸빵으로 버틸 정도의 내구력은 주로 악역들 중에 많은 데다 그마저도 악역들 중 일부가 가진 특징인 것을 감안하면 그의 내구력은 매우 강한 셈이다. 보조급 멤버들도 그의 내구력을 보고 역시 시그널맨답다며 강함을 인정했다. 전대 메가레인저의 여섯 번째 전사인 메가 실버. 슈퍼전대 시리즈 첫 실버 전사이며 고등학생 5인이 활동했던 메가레인저 중 유일한 성인 멤버. 메가 보이저를 만들었고 또한 자기 메카인 메가 윙거도 직접 제작했다. 메가레인저 슈터 제작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아 20대 초반부터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가 변신하는 메가레인저 실버의 슈터도 메가레인저의 슈터 중 프로토 타입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성인이지만 운동이 가볍고 자아도취도 심한지라 어른스럽지는 못하다. 그래서 강직한 성격의 엔도 코이치로와는 자주 갈등을 빚는다. 해당 극의 다른 서포터격 인물들이 꽤나 믿음직스럽고 어른스러운데 반해 이쪽은 천재이면서도 얼빠진 인간형. 자아도취도 심하다. 그래도 메가레인저 멤버들 중 유일한 성인이다 보니 고교생인 다른 멤버들의 믿음직한 큰형 오빠 포지션도 맡기도 하고 후버타 박사나 다른 대원들은 참아하지 못하는 말을 서슴없이 해버리는 듯 무책임해 보여도 성인은 성인이라는 매력을 보여주는 캐릭터. 처음에 변신했을 때는 메가레인저 슈트의 프로토 타입인 탓에 2분 30초라는 시간 제한이 있었으나 이후에 슈터를 개량해서 시간 제한은 없어졌다. 대신 전반적인 능력은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 그럼에도 기본 성능은 여전히 기존 멤버 5명의 슈터보다 높고 여기에 더해 유사코 본인의 신체 능력이나 전투 센스가 학생들보다 월등해서 여전히 강력하다. 메가실버의 첫 등장 회차에 각본을 쓴 코바야시 아스코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승리와 동시에 변신이 풀리는 것을 세상에 내어 감독 및 다른 각본가들과 상의해서 시간 제한이라는 설정을 넣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에 개량으로 시간 제한이 없어지는 건 시간 제한이 있으면 로봇 조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왔다고 한다.
미래전대 타임레인저의 등장인물이자 히어로 아사미 타치야와 더불어 멤버들 중 단둘뿐인 20세기인이다. 아사미 그룹 회장의 아들인 아사미 타치야와는 달리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입신양명을 노리는 야심찬 성격. 타치야와 같은 대학의 가라대부에서 라이벌 관계였지만 타치야가 다니는 대학이 타치야와 비슷한 급의 부자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었고 부자들 위주로 돌아가는 대학 분위기에 염증을 느끼고 자퇴한다. 실제로 대학교 생활 내내 거의 아웃사이더에 가까웠던 모양. 아무튼 부잣집 자제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에 오로지 성적만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머리도 좋고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타치오는 나오토를 친구로 생각하고 친하게 대했지만 나오토 입장에서는 타치야 역시 자신이 고깝게 생각하는 부자들 중 한 명일 뿐이었고 오히려 다른 부자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하는 타치야의 태도를 부잣집 도련님의 응석 정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었다. 캐릭터의 배경을 보면 부자연스럽지도 않지만 엄연한 히어로물인 슈퍼전대 시리즈의 주연급 등장인물로는 이례적으로 상당한 열등감을 내재한 캐릭터이며 그 열등감에 본의 아니게 부채질을 한 것이 타치야인 점을 보며 사실상 타치야의 라이벌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출세욕이 매우 강하고 항상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인물이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주변을 철저히 이용하고 쓸데없는 존재는 배제하는 냉혹한 모습도 보인다.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난다. 나오토의 이런 캐릭터 덕분에 타임파이어의 등장은 타임레인저의 새로운 전력이 아니라 시티 가디언즈라는 새로운 세력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의가 크며 또한 타임파이어를 영입함으로써 시티 가디언즈는 사실상 타임레인저와 경쟁 체계에 돌입했다. 대부분의 6번째 전사들이 등장 초반에는 개별적으로 행동하다가 차차 아군으로 합류하여 같이 활동하게 되는 반면 타임파이어 나오토는 작중 마지막까지 시티 가디언즈의 소속으로서 타임레인저와 경쟁하고 때로는 대립하기까지 했다. 거대전에 끼어들어서 전투 데이터를 남기겠다며 타임 로버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을 정도이며 한 사건을 두고도 개별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며 경쟁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타임레인저가 시티 가디언즈의 작전에 일시적으로 협력하기도 하고 30세기의 기술력이 필요할 때는 타임레인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필요에 따라서는 협력하기도 한다. 가오레인저의 6번째 전사인 가오실버. 가오실버일 때의 주무기는 허슬러 로드, 스나이퍼 모드, 샤벨 모드, 피니시 모드로 3가지 변형이 가능하다. 피니시는 필드를 펼쳐서 오르골을 묶어놓은 후 가오의 보조를 날려서 오르골을 격파하는 바사 성소고, 이때 필드 치는 것도 그렇고 가오의 보조 날리는 것도 그렇지만 모티브는 딱 봐도 당구다. 천년 전 헤이안 시대에 오르고와 싸운 가오의 전사의 한 사람으로 본명은 시로가네. 천년 전의 싸움에서 백귀환에 의해 가오갓이 쓰러지자 늑대 가면의 힘을 써서 백귀환을 쓰러뜨리나 늑대 가면의 마력으로 본인이 로우키가 됨으로써 동료들에게 자신이 완전히 오르고와 되기 전에 봉인할 것을 부탁해 봉인되었다. 저주에서 풀린 뒤엔 당시의 사건의 영향으로 마음을 닫게 되고 천년 후에 완전히 달라진 현대 문명에 충격받아 사회에 익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며 잠시 방황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현재 가오레인저를 통해 조금씩 적응해 나가게 된다. 일본판의 경우 천년 전 사람이라는 느낌이 크게 안 들지만 한국판에서 일본판보다 더 천년 전 사람다워 찼다.